2022년 5월 17일 당시 이란군 참모총장 바키리가 타지키스탄 두샨베 인근에 새롭게 건설된 이란의 드론 공장 건설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해당 공장의 자세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건설을 축하하는 하나의 사진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바케리와 함께 당시 타지키스탄 국방장관 셰랄리 밀조가 등장했으며, 바케리는 타지키스탄에 새롭게 지어진 이란의 드론 공장이 두 국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건설되었다고 알려진 새로운 이란의 드론 공장은 2022년 가을 이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연 논란거리로 변모했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이란산 드론이 발견되는 횟수가 점차 증가하자 우크라이나 내에서 타지키스탄에서 생산된 이란산 드론이 러시아로 향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으며, 서방 세계에서도 타지키스탄에서 생산된다고 알려진 이란산 드론과 러우 전쟁에서 발견된 이란산 드론의 기종이 다르며 둘 사이에 의심되는 정황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후 타지키스탄에 건설되었다고 알려진 드론 생산 기지는 그 실체가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은 채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 듯 보였으며 한낱 작은 소음처럼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을 기준으로 러우 전쟁에서 이란산 드론이 발견되는 횟수는 점차 증가했으며 그 수 역시 크게 늘어나 현재 수만 대 이상의 이란산 드론이 러우 전쟁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란산 드론이 등장한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멘 내전,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분쟁,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공격 등 중동 지역을 넘어 수단 내전과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내전을 포함한 수많은 아프리카 내전,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반서방 연대로 불리는 국가를 넘어 세계 분쟁 지역에서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도 이란산 드론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현재 이란산 드론이 반서방 국가들의 연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란의 드론은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의 원거리 타격 능력과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쟁 당시 프랑스와 소련이 최신식 무기를 이라크에 보내는 데 앞장섰고, 미국은 쿠웨이트 호위 작전을 통해 이란 해상 능력을 억제하며 전쟁에서 이란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전쟁은 승자 없이 종료되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서방 세계의 제재는 이란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이란의 무기 체계는 수십 년간 1970년대 개발된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함선 등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지만, 이란과 마찰을 겪고 있는 중동 내 주요 걸프 국가들은 미국과 서방 세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최첨단 무기를 확보했고 이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무기 수입 접근성에서 이러한 심각한 불균형은 이란이 비대칭 전력에 의존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엔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전력들이 발전되었고 그 중 하나에 드론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소모용 드론은 서방 세계의 최첨단 무기와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급 스텔스 기능을 갖추지 못해 정찰에 부적합하며 식별이 빨라 격추가 쉽고 장기 채공이 불가능해 작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방 세계의 무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정밀 기술 없이 엔진과 모터만으로 쉽게 제작이 가능하며 조작이 단순합니다. 이러한 장점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며 단순히 멀리 보내거나 자폭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얼마나 더 정확하고 정교한지에 따라 기술력 차이를 말하는 일반적인 무기와 다르게 소모용 드론의 기술력은 최적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더 저렴하게, 얼마나 더 단순하게, 얼마나 더 멀리, 얼마나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슬람 공화국으로 변한 이란은 폐쇄적인 정책을 펼쳤고, 이란의 연례 군사 퍼레이드에서 간혹 당시 이란의 기술력으로 구현하기 힘든 정밀한 신형 무기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면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 위세를 과시할 뿐 정작 핵심 기술로 최적화된 무기들의 모습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서방 세계는 이란이 표면적으로 홍보하는 신형 무기를 전시용 무기로 평가했고, 이란의 드론 생산 규모와 기술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이란의 드론 기술은 2019년 처음으로 외부에 드러나게 됩니다. 2019년 9월 예멘 반군 세력 후티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시설이 밀집한 아부 카이크와 쿠라이스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합니다. 예멘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절반 이상 중단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사에서 해당 드론 기체들이 남쪽이 아니라 북쪽과 북서쪽 상공을 통과했다는 저항적 증거들과 일부 부품에서 이란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부품들이 발견됨에 따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체불명의 델타윙 무인기는 이란산 드론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일회성 드론은 단순하지만 매우 정교한 저비용 장거리 무기로 당시 해당 분야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최대 1500km의 사거리와 약 2만에서 3만 달러의 비용만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사우디 방공망 주력 요격 체계였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비교하면 약 100배에서 200배의 비용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교환비로 공격자는 수만 달러짜리 드론을 보내고 방어자는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탄을 써야 하는 심각한 비용의 비대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대칭은 100대의 이란산 드론 중 단 하나의 공격만 성공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란은 해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일부에서 이러한 이란의 행동에 대해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노출될 것을 우려했거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험용 모델이 공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기체는 더 이상 목격되지 않으면서 해당 공격의 주체는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1년 정체불명의 델타윙 무인기와 유사한 기체가 이스라엘의 유조선을 공격하며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무인기가 이란에서 제작된 드론이라고 주장했으며 같은 해 이란이 공개한 훈련에서 해당 기체와 동일한 기체가 등장했습니다. 샤헤드로 정의된 이란산 드론은 단순하지만 높은 정확도와 긴 사거리, 저렴한 가격과 결합되어 전략적 원거리 공격 무기 중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란산 드론의 최적화 기술은 점차 높아졌고 저비용의 상용 및 이중 용도 기술과 부품을 활용함으로써 정밀성과 경제성을 결합하는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산 드론은 미국과 서방 세계 방공 체계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무기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2022년 러우 전쟁이 발발하자 서방 세계는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 경제 제재를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로 난항을 겪기 시작한 러시아는 물자 보급과 무기 확보가 절실했지만 서방의 제재로 인해 전투 지속 능력이 약화되자 2018년부터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던 또 다른 국가 이란과 본격적으로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7월 러우 전쟁 발발 5개월이 지난 시점 러시아는 이란에서 생산된 드론을 본격적으로 공급받기 시작했지만 이란이 자체 생산하는 양으로는 점차 러시아가 사용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양의 이란산 드론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란산 드론을 아예 러시아 내에서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이란과 러시아가 러시아 내 타타르스탄의 알라부가의 드론 생산 기지 건설을 합의하면서 두 국가는 점차 더 많은 양의 이란산 드론 생산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하나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 경쟁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하자 중국은 이를 기회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전쟁은 무기 체계의 실전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기술적 이익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이란이 설계하고 주요 부품에서 중국의 공급망으로 대체된 드론이 러시아에서 대량 생산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초기 이란산 드론도 중국산 부품을 사용했지만 이란이 역설계한 부품과 유럽 및 미국에서 판매하는 상용 부품들을 결합한 제품이었습니다. 엔진은 독일 엔진을 모방한 중국 베이징 업체의 제품 또는 다시 이를 복제한 이란 생산 제품에 기반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서브모터,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미국산 상용 부품들, 이란이 자체 역설계한 부품, 튀르키예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한 유럽산 상용 부품 등으로 조합된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제재로 부품 공급망이 축소되고 동시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부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에 이르러 이란산 드론의 주요 부품 80%가 제재 범위를 벗어난 값싼 중국산으로 대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부품들 역시 중국과 홍콩을 경유하는 우회 공급망을 통해 러시아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속에서 2024년 러시아와 중국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2025년 러시아와 이란이 20년 전략적 협정을 맺으며 세 국가가 드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군사적 협력은 점차 더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현재 이란산 드론이 어떻게 반서방 연대를 연결시키는지 보여주는 흐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이란산 드론과 그 계열의 설계, 초기 완제품,
운용 노하우를 얻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는 드론 내 사용되는 모터, 가속계, 중력 센서, 각종 부품 등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며 러우 전쟁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에게 드론의 설계를 주고 러시아로부터 재조립된 이란계 드론이 역수출되고 있는 정황들과 함께 군사 및 기술 협력, 방공민 항공우주 협력, 그리고 외교적 후방 지원을 받았으며 20년 전략적 협정을 선언한 이후 이 협력은 에너지 및 무역, 운송, 물류까지 넓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재 러시아와 전략적 조정 및 높은 교역, 실전 운용에 대한 데이터 및 노하우를 통한 기술 개선, 러시아산 원유 조달, 그리고 이를 통한 미국과 경쟁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설계하고 중국이 값싼 부품을 공급해 러시아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란계 드론과 이란의 드론 설계 기술은 러우 전쟁과 중동 분쟁을 넘어 전 세계 여러 분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 제재를 받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러우 전쟁은 현재 이란계 드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핵심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이란계 드론은 2024년 주당 약 200대 수준에서 2025년 기준 주당 최대 약 1000대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용된 이란계 드론의 유격률은 현재 약 75%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방어에 훨씬 높은 비용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내에서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산 드론이 고의적으로 소모전을 노리는 무기라는 점에서 발생하며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점진적으로 제압되자 직접 요격이 아닌 높은 기술력을 갖춘 전자전 전술에 점차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사용된 이란의 드론은 예멘 내전,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국가 또는 단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러시아에서 이란계 드론이 본격적으로 생산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역수출된 이란계 드론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역 중 하나가 됐습니다. 2021년 에티오피아에서 최초 목격된 이란산 드론은 티그라이와 내전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는 에티오피아를 거점으로 아프리카 내 분쟁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에리트레아로 확산돼 드론 공급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베네수엘라는 이란산 드론을 이용한 재브랜딩 및 설계 운영 노하우를 이란으로부터 전달받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관계는 202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2024년부터 수단 내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란산 드론은 러우 전쟁과 중동을 제외한 지역 중 가장 활발하게 실전 사용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수단 내 분쟁 지역에 따라 러시아 바그너 그룹을 통한 유입과 이란에서 수출된 것으로 추정된 드론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미얀마 내전에서는 러시아와 이란에서 제작된 드론뿐만 아니라 중국산 드론도 함께 관측되며 러우 전쟁을 바탕으로 쌓인 노하우들이 미얀마 군부와 반군 세력 모두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대응하는 조치로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호르무즈 봉쇄를 하기 위해 드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정교한 무기들의 유격률은 높지만 심각한 교환비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타지키스탄에서 발생한 소문은 현재 그 진실 여부가 불분명하며 서방 세계 정보망에 교란을 주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는 의혹도 있으며 실제로 이란의 드론이 이곳에서 생산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의 배경에는 러시아와 이란의 협력이 실제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중국이 포함되며 협력의 축은 더욱 정교하고 견고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란의 드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계 분쟁과 전투, 전쟁에서 서방 세계의 정교하고 높은 가치를 지닌 무기와 시스템에 대항하고 저렴하고 최적화된 반서방의 무기로 유용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